10살 소년, 사고를 당한 여성에게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다. 황금빛 저녁 햇살이 논밭 위로 내리쬐는 늦은 오후, 민호는 마을 공동밭에서 캐낸 고구마 몇 개를 들고 흙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이 소년의 낡은 고무 슬리퍼는 걸음마다 먼지를 일으켰다. 그의 작은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약간 구부정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맑고 강인했다. 민호의 가족은 매우 가난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지금은 해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연로하고 병약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 빈곤 속에서도 민호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며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겠지. 민호는 자신이 캐낸 고구마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고구마 죽을 끓여드릴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갑자기 그의 시선에 논두렁 근처에 쓰러져 있는 누군가의 모습이 들어왔다. 순간 두려움에 몸이 굳었지만 민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마음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정장 차림의 옷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으며 이마에서는 가느다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여성은 서연이었다. 한국의 거대 기업 집단의 최고 경영자로 광주에서 열릴 중요한 사업 회의에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녀의 차는 좁은 산길에서 도로를 벗어났고 충격으로 그녀는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민호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은 약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다. 그녀의 희미한 시선이 민호의 얼굴을 향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는 힘겹게 속삭였다. 민호의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고구마를 땅에 내려놓고 낡은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면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여자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닦아주었다.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그의 동작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조심스러웠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단호했다. 그의 작은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서연은 약하게 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과 함께 감사함이 서려 있었다. 해가 점점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며 논밭과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호는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민호는 고구마를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서연의 얼굴을 살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서 생명의 기운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낡은 재킷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면 손수건으로 그녀의 이마의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결단력이 느껴졌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은 가볍게 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과 고통이 공존했다. 제발 누군가를 불러주세요. 그녀가 간절히 요청했다. 민호는 재빨리 일어나 단호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당장 도움을 구해올게요. 그는 모든 힘을 다해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가슴 속에는 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너무 늦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뒤로 하고 더 빠르게 달렸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있는 힘껏 외쳤다. 도와주세요. 누군가 사고를 당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민호의 외침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곧 모여들었다. 농산물을 운반하는 데 쓰이는 마을의 오래된 현대 포터 트럭을 몰던 정호 아저씨가 주저없이 시동을 걸었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신속하게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의식을 잃고 움직이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정호 아저씨가 소리쳤다. 빨리 그녀를 차에 태우자. 민호와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서연을 트럭에 옮겼다. 민호는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트럭 뒤편으로 뛰어올랐다. 그의 작은 눈은 서연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고 트럭이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지역 병원을 향해 빠르게 달려나갔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저녁 공기를 채웠다. 정호 아저씨의 트럭은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갔다. 엔진 소리가 긴장된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운전석에서 정호 아저씨가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외쳤다. 얘야, 그 여자분을 꽉 붙잡고 있어. 숨쉬기 힘들어하면 바로 알려. 민호는 고개를 빠르게 끄덕이며 작은 손으로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제발 버텨주세요.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트럭이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따라 덜컹거리며 달리는 동안 민호는 서연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녀의 창백한 피부는 마치 백지처럼 하얗게 빛났다. 트럭 뒤편에서 바람이 민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는 온전히 서연에게만 집중했다. 정호 아저씨가 앞에서 소리쳤다. 더 빨리 가야 해. 시간이 없어. 민호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가락 사이로 그녀의 천이 점점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갑자기 민호는 서연의 호흡이 느려지고 얼굴색이 더욱 창백해지는 것을 발견했다. 아저씨, 이 아주머니, 숨을 잘 못 쉬어요. 민호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정호 아저씨는 즉시 지시했다. 그녀의 머리를 살짝 옆으로 돌리고 입을 열어 기도를 확보해 그 다음에는 가슴을 30번 누르고 숨을 2번 불어넣어 마을 봉사활동에서 배웠어. 민호의 손은 떨렸지만 말대로 하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손바닥으로 여자의 가슴을 누르며 숫자를 세었다. 1, 2, 3.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서연의 생명이 자신의 작은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30번을 다 누른 후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서연의 입에 2번 숨을 불어넣었다. 트럭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민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몇 초가 지나고 갑자기 서연이 가볍게 기침을 했다. 그녀의 몸이 살짝 떨렸다. 숨을 쉬어요. 아주머니가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감정에 북받쳐 외쳤다. 정호 아저씨는 속도를 높이며 소리쳤다. 잘했다 꼬마야. 붙잡고 있어. 거의 병원에 도착했어. 민호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힘내세요 아주머니. 조금만 더 병원까지 버티세요. 트럭은 밤하늘 아래 빠르게 달려 병원의 밝은 불빛을 향해 나아갔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민호의 어린 마음은 불안함과 희망 사이에서 요동쳤다. 그의 작은 손에는 한 여인의 생명이 달려 있었다. 달빛 아래 트럭은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아 계속해서 달려갔다. 30번을 누르고 2번의 깊은 숨을 불어넣은 후 민호의 작은 임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트럭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 서연이 가볍게 기침을 했고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호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숨을 쉬어요. 아주머니가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가 감정에 북받쳐 외쳤다. 정호 아저씨는 트럭의 엔진 소리가 밤의 정막을 가르며 더욱 속도를 높였다. 잘했다 꼬마야. 붙잡고 있어. 거의 병원에 도착했어. 민호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힘내세요 아주머니. 조금만 더 병원까지 버티세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간절함은 깊고 강했다.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민호는 자신의 작은 몸으로 서연을 보호하려 했다. 그녀의 생명이 자신의 작은 하지만 굳건한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정호 아저씨의 낡은 현대포터는 달빛 아래 시골 도로를 빠르게 달렸고 마침내 지역 병원의 밝은 불빛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정호 아저씨의 트럭이 병원 정문에 급하게 도착했다. 흰 제복을 입은 병원 직원들이 빠르게 밖으로 달려나왔고 서연을 트럭에서 내리기 위해 들것을 가지고 서둘러 다가왔다. 민호는 즉시 트럭에서 뛰어내렸다. 그의 작은 발은 논밭의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었다. 깊은 걱정과 간절한 희망. 빨리요, 민호가 외쳤고 정호 아저씨와 간호사들이 조심스럽게 서연을 들것에 옮겼다. 서연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녀의 호흡은 이제 더 규칙적이었다. 민호는 헐떡이며 의료진을 따라 달렸다. 저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간절한 눈빛으로 의사를 올려다보았다. 서연의 맥박을 확인하던 젊은 의사는 민호의 지친 모습, 하지만 결연한 눈빛에 놀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하지만 응급실 밖에서 기다려야 해. 민호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정호 아저씨와 함께 들것을 따라 응급실까지 갔다. 이제 서연의 생명은 그들의 손에서 의사의 손으로 넘어갔지만 민호의 마음은 여전히 그녀와 함께였다.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서연과 함께 들것이 들어가는 응급실 문 앞까지 따라갔다. 여자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녀의 숨소리는 이제 규칙적으로 들렸다. 저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서연의 맥박을 확인하던 젊은 의사는 민호의 낡은 옷차림과 진흙 묻은 신발, 그러나 결연한 눈빛을 보고 약간 놀란 듯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하지만 응급실 밖에서 기다려야 해. 민호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고 정호 아저씨와 함께 들것을 따라 응급실까지 갔다. 응급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멈춰 서서 그들을 향해 말했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여러분이 제때 데려와 주셨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민호는 닫히는 응급실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의자에 앉아 양손을 꼭 맞잡고 시선을 문에 고정했다. 정호 아저씨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이제는 의사들을 믿어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은 그 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논밭에 누워있던 서연의 모습, 그녀의 약한 목소리, 그리고 숨쉬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희미한 희망의 빗줄기처럼 복도를 비추었다. 민호는 조용히 앉아 기다리며 때때로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호 아저씨,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주머니 괜찮아질까요? 정호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그의 옆에 앉아 말했다. 모르겠다, 얘야. 하지만 그 여자분은 강해 보였어. 마치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처럼. 두 사람은 계속 침묵 속에 앉아 기다렸다.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이 복도를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희망의 작은 불씨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타올랐다.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응급실 문이 열렸다. 중년의 의사 한 명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안도의 표정이 역력했다. 정호 아저씨가 즉시 일어섰다. 선생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약간의 경미한 부상과 출혈이 있었지만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조금 휴식이 필요할 뿐이에요. 민호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정호 아저씨의 재킷을 작은 손으로 꼭 쥐었다. 기쁨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아주머니가 회복되실 거예요, 그렇죠? 의사는 감사한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상황이 훨씬 더 나빠졌을 거야. 너는 아주 올바르고 빠르게 행동했어. 민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의사는 정호 아저씨를 향해 돌아섰다. 사고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서 가족에게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민호도 몇 가지 추가 설명을 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병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메모를 마친 후 의사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제 우리 환자는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잠시 동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민호와 정호 아저씨는 의사가 안내한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더 건강해 보였지만 여전히 조금 지쳐 보였다. 민호와 정호 아저씨를 보자 그녀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절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침대 가까이 다가가 여자의 손을 잡았다. 아주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연은 눈물이 가득 찬 감사한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약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너는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진심으로 고마워. 정호 아저씨는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서연을 향해 말했다. 이제 쉬세요. 저희는 아주머니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서연의 눈이 천천히 감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피곤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고 소공어렸다. 푹 쉬세요, 아주머니.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그의 작은 목소리에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의 지혜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잠시 후 의사가 다가와 말했다. 사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고 현장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민호도 가끔 자세한 사항을 보태주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병실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메모를 마친 후 의사는 감사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제 환자는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잠시 동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민호와 정호 아저씨는 의사가 안내한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서연의 얼굴은 이제 훨씬 건강해 보였지만 여전히 피로감이 역력했다. 그녀는 민호와 정호 아저씨를 보자 약하게 미소 지었다.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침대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이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아주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연은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강했다. 너는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진심으로 고마워. 정호 아저씨는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서연을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 충분히 쉬세요. 저희는 단지 아주머니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민호는 서연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꼭 쥐고는 정호 아저씨를 따라 병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그는 한 번 더 뒤돌아 병실을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가슴 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다. 단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던 이 여인을 위해 이렇게 마음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할머니께서 걱정하실 거야. 이제 집에 가자. 정호 아저씨가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서연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귀가하는 트럭 안에서 그는 창밖으로 흐르는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의 사건이 어쩌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어린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일주일 후 서연은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다. 큰 선물 꾸러미를 손에 들고 그녀는 검은색 현대 제네시스에서 내렸다. 시간이 흘러 일부 기와가 내려앉은 전통 한옥 지붕을 한 작은 목조 주택을 바라보자 이상한 감정이 그녀 안에서 솟아올랐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민호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소녀는 아궁이에 장작을 넣어 불을 지피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장작을 놓는 모습이 꼼꼼하고 능숙했다. 부엌 안에는 몇 개의 주철 냄비와 간단한 아궁이만 있을 뿐이었다. 집 한쪽 구석에는 작은 나무 선반이 있었고 그 위에는 2장의 오래된 액자 사진과 쌀과 과일이 담긴 그릇이 있는 작은 가정 제단이 자리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멈춰 선 채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것은 민호의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이었고 제단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제사상이 있었다. 민호는 냄비를 내려놓고 밖으로 달려나왔다. 아주머니,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다. 감사 인사를 하러 왔어. 네와 정호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여기 없었을 거야. 민호의 할머니가 떡갈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으며 문을 통해 나오셨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어서 들어오세요. 저희 집은 작고 소박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서연은 손을 들며 전혀요 하고 말한 뒤 마루의 방석 위에 앉았다. 주변을 둘러보며 그녀의 안에서 여러 감정이 일어났다. 집은 아주 가난했지만 매우 깨끗했고 나무 바닥은 잘 닦여 있었다. 민호야, 네가 모든 일을 다 하니? 서연이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세요. 할머니는 이제 많이 일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위해 요리해요. 서연은 잠시 제단 위에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이분들은 내 부모님이니?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서연은 침묵했다. 소년의 연약하지만 단호한 자세를 보며 그가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낮은 나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민호야, 이건 작은 선물이야. 네가 받지 않으려 할 걸 알지만 이건 내 감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민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새 손목시계와 작은 봉투가 있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아주머니, 이런 걸 받을 수 없어요. 서연은 부드럽게 민호의 어깨를 만졌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내 감사의 마음이야. 네가 내 생명을 구했어. 이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게 해줘. 서연은 손을 들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한 뒤 마루의 방석 위에 앉았다. 방 안을 둘러보니 다양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었다.
집은 매우 가난했지만 놀랍도록 깨끗했고 나무 마루는 잘 닦여 윤이 났다. 민호야, 네가 모든 집안일을 다 하니? 서연이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예전처럼 많이 일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위해 요리하고 집안일을 해요. 서연은 잠시 재단 위에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이분들이 내 부모님이니?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다.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잊은 채 침묵했다. 소년의 연약하지만 단호한 자세를 보며 그가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진 아이의 모습에서 그녀는 묘한 공감을 느꼈다.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낮은 나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민호야, 이건 작은 선물이야. 네가 받지 않으려 할 걸 알지만 이건 내 감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민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반짝이는 새 손목시계와 작은 봉투가 있었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아주머니, 이런 걸 받을 수 없어요. 서연은 부드럽게 민호의 어깨를 만졌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내 감사의 마음이야. 네가 내 생명을 구했어. 이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게 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민호는 시계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시계 표면을 쓰다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마침내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다. 할머니가 다가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서연에게 말했다. 너무 큰 신세를 졌네요. 우리 민호는 착한 아이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죠.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자부심과 걱정이 함께 어려 있었다. 서연은 민호의 할머니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아주머니, 정말 훌륭한 손주를 키우셨네요. 민호 같은 아이는 흔치 않아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혹시 민호의 교육이나 미래에 대해 걱정이 있으신가요? 할머니의 눈에 순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물론이죠. 매일 밤 걱정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아이 곁에 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아이의 재능을 제대로 키워줄 수 있을지.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민호의 집을 떠난 후 서연은 자신의 고급 차를 몰고 마을을 빠져나갔다. 민호와 할머니는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현대식으로 개조된 아름다운 한옥 스타일의 저택 대문을 통과했다. 햇살이 돌로 정교하게 꾸며진 정원과 화려한 비단인거가 헤엄치는 작은 연못을 비추고 있었다. 정원의 대나무 분수에서는 물이 떨어지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차에서 내렸다. 긴 여행의 피로가 그녀의 얼굴에 드러났다. 나이든 집사인 김 관리인이 재빨리 그녀를 맞이하러 나왔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여행이 힘드셨겠네요. 서연은 미소와 함께 가볍게 고개를 흔들었다. 괜찮아요, 김 집사님. 생강차 한 잔 부탁해도 될까요? 김 집사는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안으로 향했다. 서연은 넓은 저택의 현관으로 들어섰다. 전통적인 한국 스타일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우아한 가구들, 간접 조명, 그리고 복도를 따라 걸린 한국 현대 미술 작품들이 이곳이 얼마나 장엄하고 강력한 장소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온돌 바닥 위에 돗자리에 앉아 벽에 걸린 오래된 나무 시계를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사무실에 있었다. 그녀의 비서인 지영이 몇 개의 서류 폴더를 들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요청하신 민호 소년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지영이 읽기 시작했다. 민호는 해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고 현재는 병약하고 연로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고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지영이 계속했다. 그들은 매우 가난합니다. 유일한 수입원은 작은 정원에서 얻는 고구마와 채소, 그리고 이웃들의 도움입니다. 민호는 지역 학교에 다니면서 집안일도 하고 할머니도 돌보지만 공부를 잘하고 학업에 성공적이며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그를 존경합니다. 이 말을 듣고 서연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께서는 그가 매우 똑똑하다고 하셨지만 때때로 할머니를 돌봐야 해서 학교에 갈 수 없을 때도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강화 유리로 된 책상 위에 있는 펜을 단단히 쥐었다. 그녀의 눈앞에 민호의 연약하지만 날렵한 몸, 그의 반짝이는 결연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의 나이에 비해 얼마나 강한지 생각했다. 그녀의 감정이 고조되면서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영 씨, 이 아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지영이 계속 보고를 이어갔다. 그들은 매우 가난합니다. 유일한 수입원은 작은 텃밭에서 얻는 고구마와 채소, 그리고 이웃들의 도움입니다. 민호는 지역 학교에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하고 할머니를 돌봅니다. 공부를 잘하고 학업 성취도가 높아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서연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선생님께서는 그가 매우 총명하다고 하셨지만 때때로 할머니를 돌봐야 해서 학교에 가지 못할 때도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는 펜을 단단히 쥐었다. 어린 민호의 얼굴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의 연약하지만 민첩한 몸, 밝게 빛나는 결연한 눈빛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의 나이에 비해 얼마나 강인한지 그 모습이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 지영 씨, 서연이 감정이 고조되면서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지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실 생각이신가요? 서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서울의 현대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민호는 내 생명을 구했어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싸우는 아이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그녀는 얼굴을 돌리고 명확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민호가 학업을 계속하고 그의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싶어요. 그에게 정말로 좋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제가 가능한 방법들을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민호의 학업을 지원하고 할머니의 의료 지원도 포함하는 것이 좋겠네요. 서연은 잠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녀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깊은 공감과 희망의 감정이었다. 그녀는 민호의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는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지영 씨, 서연이 잠시 생각에 잠기다 말했다. 민호의 학교 선생님께 연락해보세요. 그의 성적과 학업 성취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특별히 잘하는 과목이 있는지,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지영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민호의 재능이 드러난다면 그에 맞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긴 하루를 보낸 후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방은 넓고 고요했으며 현대적인 가구와 몇 가지 전통적인 한국 요소로 꾸며져 있었다. 부드러운 조명이 공간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집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햇살이 정교하게 배치된 돌들 위로 내리쬐고 대나무 분수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갑자기 맑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민호가 정원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다. 그는 작은 손으로 화려하게 채색된 한지로 만든 연을 들고 있었다. 서연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 이상한 따뜻함이 피어올랐다. 그 순간 민호를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사랑을 연상시키는 감정이 있었다. 그녀는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찼다. 서연 아주머니 보세요. 민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크게 외쳤다. 연이 빠르게 하늘로 올라갔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연의 줄을 조정하며 민호를 도왔다. 그녀의 손이 민호의 작은 손을 만졌을 때 이상한 따뜻함이 전해졌다. 민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반짝였다. 엄마, 보셨어요? 제가 잘하고 있죠. 그렇죠?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민호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꿈속에 울려 퍼졌다. 이 단어는 그녀에게 낯설게 들렸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 아들, 넌 정말 대단해. 그들은 오래된 단풍나무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마치 그가 항상 그녀의 가족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갑자기 풍경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민호의 눈이 잠시 슬픔으로 가득 찼다. 엄마, 저를 떠나지 마세요, 알겠죠? 서연은 민호를 안으려고 팔을 벌렸지만 그 순간 민호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갑자기 눈을 떴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입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방 안에 홀로 있었다. 옅은 도자기 램프 불빛이 고요한 방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가슴에 얹고 빠르게 뛰는 심장을 느꼈다.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호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왜 민호가 그렇게 가깝게 느껴졌을까? 서연은 베란다로 나갔다. 밤하늘은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했다. 차가운 바람이 살짝 불어왔지만 서연은 전혀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내면에는 따뜻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호. 그녀는 소년의 이름을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이 꿈의 여파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다시 잠에 빠졌을 때도 민호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이 단어는 그녀에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마치 민호가 항상 그녀의 삶의 일부였던 것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다. 민호는 그저 그녀가 도울 아이가 아니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민호에게는 가족이 필요했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가 필요했고 그녀는 그것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녀는 민호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의 미래를 빚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해야만 했다. 이러한 생각들과 함께 서연은 마침내 확고한 결정을 내렸다. 민호는 그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결정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감정이었다. 민호는 이미 그녀 삶의 일부였다. 그녀는 그에게 필요한 사랑과 따뜻함을 줄 것이다. 아침이 되자 서연은 지영을 불러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지영 씨, 어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민호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지영은 서연의 표정을 주에 깊게 살피며 물었다. 무슨 의미이신지.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를 입양하려고 해요. 지영의 눈이 커졌다. 입양이요? 사모님, 그건 정말 큰 결정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해요. 민호의 할머니께도 함께 살자고 제안할 거예요. 우리 집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고 그분을 위한 의료 지원도 제공할 수 있어요.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다. 정말 아름다운 결정이네요. 필요한 모든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민호와 그의 할머니를 맞이할 준비를 위해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민호는 마을의 작은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계속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를 위해 쌀죽을 준비한 후 학교에 갔다. 그의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했다. 연로하고 병약한 할머니는 나이와 질병에도 불구하고 민호 곁에 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모든 일을 함께 했다. 집 청소, 작은 마당의 식물에 물 주기, 무엇이든 필요한 일은 두 사람이 협력했다.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작은 발걸음 소리가 마을길에서 들려왔고 할머니는 그를 애타게 기다렸다. 짧은 시간 안에 민호는 할머니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기쁨의 원천이 되었다. 민호야, 오늘 학교는 어땠니? 노인은 창가에 앉아 손자를 기다리며 눈을 고정했다. 아주 좋았어요, 할머니. 선생님께서 제가 수학 숙제를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고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그럼 내가 우리 민호를 위해 신선한 김치를 담가야겠구나. 그렇지? 할머니는 손주를 바라보며 주름진 손으로 물을 껍질 벗기며 부드럽게 웃었다. 민호는 할머니 옆에 앉아 책가방을 내려놓았다. 할머니,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따뜻한 배려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민호가 이렇게 크고 착하게 자라다니 내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떤 분들이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너무 적어요. 할머니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아버지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단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들판에서 일했지. 그리고 네 어머니는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지. 꼭 너처럼 말이야. 민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부모님을 닮았다는 생각에 은근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들이 저를 많이 사랑하셨나요?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세상 무엇보다도 널 사랑했단다. 네가 태어났을 때 그들의 눈에는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이 담겨 있었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왜 그들은 가셔야 했나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어떻게 하면 어린 손자에게 삶의 무자비함을 설명할 수 있을까? 때로는 민호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여기에. 그녀는 민호의 가슴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연과 그녀의 비서 지영은 차를 타고 민호의 집으로 향했다. 고급스러운 차 안에서 서연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내렸고 달콤한 설렘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지영은 그녀 옆에서 이해심 있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서연 사모님, 정말 중대한 결정이에요. 확신하세요? 서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초록빛 논들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따뜻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많이 생각해봤어요, 지영씨. 민호는 단지 내 생명을 구한 소년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 내 삶의 일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사랑으로 가득했다. 민회에게는 가족이 필요해요. 그리고 난 그에게 그것을 주고 싶어요. 차가 해남 마을에 도착했을 때 서연과 지영은 차에서 내려 좁은 마을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이곳은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곳이었다. 민호의 집은 작고 소박했다. 마당에서는 연로한 할머니가 나무 의자에 앉아 지팡이에 의지한 채 콩을 고르고 계셨다. 그때 민호가 집에서 뛰어나왔다. 그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안녕 민호야.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오늘은 왜 오셨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다. 지팡이에 의지하며 물으셨다. 무슨 일이세요 아가씨? 민호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서연 아주머니, 왜 오셨어요? 할머니가 부드럽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가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결연했다. 오늘 여러분과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러 왔어요. 저는 민호를 입양하고 싶어요. 민호와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민호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 아주머니, 정말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치 자신이 들은 것이 현실인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서연은 민회에게 사랑이 담긴 시선을 던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민호야, 너를 입양하고 싶어. 할머니도 더 이상 혼자 계실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돌볼 거고 할머니의 돌봄도 책임질게. 우리 함께 살자. 우리는 가족이 될 거야. 할머니는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흐릿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이 작은 집에서 손자를 키웠는데 이제 한 여인이 그를 데려가 새로운 삶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고맙지만 할머니가 말했다. 민호는 나에게 전부예요. 그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연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해해요.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민호를 내 친아들처럼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도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절대 할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가 수년간 꿈꿔온 것이 이제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사랑이 가득한 가족을 꿈꿔왔고 이제 서연이 그것을 그에게 제공하려 했다. 할머니는 민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민호야, 너는 아주머니와 함께 가고 싶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사랑 또한 분명했다. 민호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가고 싶어요. 서연 아주머니께 감사드려요. 할머니도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임을 알았다. 감사합니다, 서연 아주머니. 할머니도 당신을 믿어요. 할머니가 말했다.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서연은 민호와 그의 할머니를 데려갔다. 세 사람은 함께 차에 탔다. 작은 집은 뒤에 남겨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큰 희망이 있었다. 차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을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그가 알고 있던 유일한 보금자리에 대한 향수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 작은 차 뒷좌석에서 할머니와 새로운 양어머니 사이에 앉아 그는 자신의 삶의 한 장이 끝나고 다른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서연은 민호의 모습을 창문 반사에서 조용히 관찰했다. 그녀는 소년의 어린 얼굴에 담긴 감정의 혼합, 희망, 두려움, 기대를 볼 수 있었다. 부드럽게 그녀는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민호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 마을은 언제나 네 고향이기도 해. 보고 싶을 때마다 돌아올 수 있어. 민호의 눈이 안도감으로 빛났다. 정말요? 가끔 친구들을 보러 오고 부모님의 기일에도 올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민호의 다른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조용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녀의 손자가 뿌리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데서 오는 눈물이었다. 물론이지,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항상 네가 누구인지의 일부야. 그리고 우린 그것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더 편안해 보였다. 그의 작은 손이 할머니와 서연의 손 사이에 있었고 그는 어떻게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느꼈다. 차가 마침내 서울로 향하는 도로에 들어서자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이것은 세 개의 외로운 영혼이 하나의 가족으로 결합하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차가 서연의 한옥 저택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한 번도 이렇게 웅장한 집을 본 적이 없었다. 정원에 아름답게 가꾸어진 길, 비단인거가 헤엄치는 작은 연못, 나무로 된 격자문의 창문, 모든 것이 마치 꿈에서 나온 것 같았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연이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할머니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다. 김 집사가 문 앞에서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들을 맞이했다. 다른 저택 직원들도 공손하게 줄을 서서 이사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호는 모든 사람들이 서연을 존경하면서도 진심 어린 애정으로 대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메인 홀로 들어가는 동안 서연은 민호를 옆 복도의 한 문으로 안내했다. 이곳이 네 방이 될 거야. 그녀가 문을 열자 자연나무와 흰색 톤으로 꾸며진 넓고 밝은 공간이 나타났다. 전통적인 한국 요소도 몇 가지 배치되어 있었다. 민호는 마치 무엇이든 만지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창가 근처의 낮은 책상 위에서 그는 뭔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액자에 담긴 그의 원래 가족 사진이었고 그 옆에는 병원에서 찍은 새로운 사진, 그와 할머니, 그리고 서연이 함께 있는 사진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다르고 새롭지만 가족이야. 민호는 두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며 마침내 이해했다. 그의 과거와 미래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다. 눈물을 머금은 채 그는 돌아서서 처음으로 서연을 자발적으로 안았다. 고마워요, 엄마. 그가 속삭였다.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민호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괜찮아, 내 아들. 이제 우리는 함께야. 할머니는 문간에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손자가 마침내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과 기회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첫 주는 적응의 시간이었다. 민호는 새로운 집의 규모와 서울의 다른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넓은 복도와 여러 층으로 나누어진 큰 집으로 이동하는 데 익숙해져야 했다. 하지만 서연과 직원들은 그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민호의 할머니를 위해 1층에 특별한 방이 준비되었다. 전통적인 온돌 바닥과 그녀가 좋아하는 오래된 가구들로 꾸며진 공간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런 호화로움에 압도되었지만 서연의 따뜻한 배려와 민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점차 안정감을 찾아갔다.
어느 날 아침 민호는 정원에서 서연과 함께 산책하고 있었다. 이른 봄에 부드러운 햇살이 가 피어난 매화나무를 비추고 있었다. 민호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새 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아?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많이 긴장됐어요. 모든 게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정말 좋으시고 몇몇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다. 어제 수학시험에서 반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서연의 얼굴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정말? 그건 정말 대단한 소식이구나. 축하해, 민호야. 민호는 수줍게 웃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성공이 그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었다. 예전 학교보다 공부할 것이 더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게 좋아요. 더 배우고 싶어요. 서연은 민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걸었다. 그들은 정원을 천천히 거닐며 봄의 첫 기운을 느꼈다. 네가 무엇을 배우든 무엇이 되고 싶든 나는 항상 너를 지지할 거야. 그녀가 약속했다. 민호는 감사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여전히 조정 중이었지만 매일 조금씩 더 편안해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새로운 환경에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았다.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사들과 차를 마시며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겼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악몽에서 깨어났다. 그는 땀에 젖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꿈에서 그는 부모님을 잃던 날을 다시 경험하고 있었다. 서연이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괜찮니, 민호야? 네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서.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민호는 속삭였다. 꿈을 꿨어요. 부모님에 대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그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괜찮아, 여기 있을게. 말하고 싶다면 들어줄게. 그냥 옆에 있어 주길 원한다면 그것도 괜찮아. 민호는 한동안 말없이 서연의 품에 안겨 있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 적어요. 때때로 그들의 얼굴이 희미해져요. 그게 두려워요. 서연은 이해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내일 내 부모님의 사진을 더 크게 인화해서 내 방에 걸자. 그리고 할머니께 그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그들이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민호는 안도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서연 엄마가 저를 데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민호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여전히 새로웠지만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깊이 감동시켰다. 나도 네가 내 삶에 들어와줘서 고마워, 민호야. 네가 나에게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주고 있어. 그날 밤 서연은 민호가 다시 잠들 때까지 그의 방에 머물렀다. 그녀는 이 작은 소년이 어떻게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 생각했다. 그녀의 성공적인 경력과 물질적인 부는 항상 그녀에게 공허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민호와 그의 할머니와 함께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목적과 깊은 행복을 찾았다. 엄마, 서연 엄마가 저를 데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민호의 말은 서연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호와 서연 그리고 할머니 사이의 유대는 더욱 깊어져 갔다. 밤의 악몽 이후로 민호는 자신의 감정을 더 열어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학교에서 돌아와 서연의 서재를 조용히 노크했다. 들어와,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민호가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민호는 책가방을 내려놓고 서연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괜찮았어요.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민호에게 온전히 집중했다. 물론이지, 무엇이든 물어봐. 민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가족 역사 발표를 해야 해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민호의 고민을 즉시 이해했다. 그에게는 이제 두 개의 가족 이야기가 있었다. 그의 출생 가족과 새로운 가족.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가 원하는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어. 네 부모님에 대해, 할머니에 대해, 또는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진실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이야기야. 민호의 표정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럼 저는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당신을 구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저를 구했는지요. 서연의 눈이 감동으로 촉촉해졌다. 그건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거야, 민호야.
민호는 서연의 옆에 다가가 그녀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엄마.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그들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다. 할머니는 정원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종종 민호와 서연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전통 요리법을 가르쳤고 저녁 식탁은 세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어느 일요일 아침 서연은 민호와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놀라움을 준비했다. 아침 식사 후 그녀는 두 사람을 정원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작은 한옥 정자가 새로 지어져 있었다. 이건 무엇인가요? 민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곳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재단이야. 네 부모님을 기억하고 존경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지. 그들이 정자 안으로 들어서자 민호는 숨을 들이켰다. 아름답게 조각된 나무 재단 위에는 그의 부모님 사진이 황금빛 액자에 담겨 있었고 작은 향로와 제사용품들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그녀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다. 저택에서의 생활이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민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향 마을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에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혹시 마을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다음 주가 부모님의 기일이에요. 서연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약속했잖아. 그곳은 항상 내 고향이고 언제든 방문할 수 있다고. 그 주말 서연은 그녀의 검은색 제네시스를 몰고 민호와 할머니와 함께 해남 마을로 향했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자 민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어렸다. 그는 창밖으로 익숙한 논밭과 산들을 바라보았다. 마을에 도착하자 이웃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정호 아저씨가 웃으며 다가왔다. 민호야, 어떻게 지내니? 요즘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단다. 민호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잘 지내요, 아저씨. 서울에서 새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서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녀는 민호가 이곳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연을 조금 어색하게 대했지만 민호와 할머니가 행복해 보이는 것을 보고 곧 그녀를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민호의 옛집으로 향했다. 작고 소박한 집은 그대로 있었지만 약간 쓸쓸해 보였다. 서연은 민호가 이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민호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각 방을 돌아다니며 추억에 잠겼다. 부엌에서 할머니와 요리를 하던 기억, 좁은 마루에서 숙제를 하던 순간들,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던 밤들,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가 서연에게 말했다. 여기서 지냈던 것이 마치 오래전 일처럼 느껴져요. 서연은 이해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은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기도 해. 하지만 이곳에서의 기억들은 항상 너의 일부로 남을 거야. 그들은 마을 뒤편의 작은 묘지로 향했다. 민호의 부모님 묘 앞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제사를 지냈다. 민호는 진지하게 절을 올리고 그의 작은 손으로 향을 피웠다. 의식이 끝난 후 민호는 묘석 앞에 앉았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엄마가 생겼어요. 정말 착하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할머니도 같이 살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서연은 조금 뒤에 서서 이 순간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호의 순수한 마음과 그가 겪어온 상실에 대한 깊은 공감이 그녀를 압도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 민호는 정호 아저씨와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 제 학교 이야기도 더 해드릴게요. 차에 오르면서 민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을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그의 마음속에서 조화롭게 공존하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 돌아오는 길, 민호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논밭과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서연은 백미러로 민호의 표정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고향 마을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모습이었다. 괜찮니? 서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마을에 다녀오니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아요. 집이라는 단어가 서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처음으로 민호가 서울의 집을 집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었다. 민호야, 할머니가 뒷자리에서 말했다.
내 부모님이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넌 어디에 있든 항상 빛나는 아이였어.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가 항상 저를 지켜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서연 엄마도 함께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늘을 수놓기 시작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따뜻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서울에 도착하여 저택의 문이 열렸을 때 김 집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늦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서연은 이 작은 가족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깨진 세 개의 심장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치유되고 있었다. 상처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들은 이제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공유된 기억의 일부가 되었다. 식사 후 민호는 서재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서연이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다 끝났니?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했어요.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뭐니? 우리 진짜 가족인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인을 구하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민호의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민호야,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진정한 가족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진짜 가족이야.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서연에게 기대어 속삭였다. 그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영원히. 서연이 약속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 아래 세 개의 외로운 영혼이 하나의 완전한 가족으로